안녕하십니까. 자, 2024년 12월달 올해 마지막 달이네요. 자, 원숭이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2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장승살의 삼합에 오는 좋은 기운입니다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쉽겠고 또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3화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대일한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12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9세 69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절지라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황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면에서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도움이 좀 절실한 그런 시기일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씻겨주는 그 정도의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상 물증이 아직 어두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쉽겠고 또 이성관계에 관심이 크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시기일 수는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겠지만은 이 목욕지 같은 경우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천간으로 충이 오고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스스로 조금 달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생활의 새로운 기폭제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왕성한 시기를 말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절정기에 다다라 가지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주변을 통할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, 독수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제왕지에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생기면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왕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성도 좀 결여되고 또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또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사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
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인관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는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승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57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. 참고하시기로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일날 장승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을 통하는 최고의 운세라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인데,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대길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4일날 역마살에 지지충과 청간충이 함께 합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청간지지가 함께 충이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,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한 환경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서로 간의 그 감정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날 연살에, 여기는 방합이고요. 천을 위인 도화살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도 좀 많을 수 있겠고, 또 부부간의 연인간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운인데,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을 수 있겠고, 또 천을 위인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또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더구나 이렇게 도화살까지 함께 하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좋은 하루니까 부부간의 연인간의 화목을 다지는 데는 최고의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 부분은 병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각 신살별로 중요한 그 일정들 이렇게 뽑아 놓은 자료입니다. 천을 위인 압록은 좀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 뜻밖의 도움이나 재물운, 주변의 도움 같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약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날 좀 날 잡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여기 문창승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은 이런 기운이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선거 같은 이런 일정에 이런 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도화입니다.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공망입니다.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 가지고 결실이 좀 부족하니까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일정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공망이 있는 날은 결혼식이나 약혼식,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가 있는 이런 행사도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벽호입니다. 이 벽호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런 기운인데 요즘은 호랑이는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 사고, 그 다음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이런 것들로 해석합니다. 나들이 같은 거 좀 유의하시고, 또 부부간의 화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갑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일정들 이렇게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임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경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. 자, 일정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무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합충, 형, 원진 같은 이런 부분들이나 각종 신살에 대한 간단한 해석, 도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. 앞에 운세 보시면서 부호가 궁금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12월 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